지난 시간에 목적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쭉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동사 뒤에 무엇을이라는 말이 필요하면 그 뒤에 오는 형태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제가 한번 단어 정리하고 외우는 방법 한번 제가 직접 저하고 같이 여러분하고 시연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투만 외우지 말고, 물론 원투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wanted to know라고 이렇게 항상 동사하고 목적어는 붙여서 외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형용사하고 명사를 붙여서 외우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 동사의 용법이 뒤에 ing가 아니라 to가 온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이제 무엇을이라는 말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엇을이라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이라는 말이 필요한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 번 더 뒤에 나오는 말을 받아서 처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11과에서 대꾸를 배우기는 할 건데 그때 가서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and라는 접속사가 3개의 의문사절을 달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wanted to know, 알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알고 싶은 것의 내용이 1번 what kind라고 시작하는 것, 두 번째가 what her father was like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how long her mother had been dead 라는 형태로 시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등위 접속사는, and라는 접속사는 서로 같은 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절 3개를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였죠. 지금 이 문장은 수능의 문법 문제로 나왔던 문장인데요. 그때는 이 her mother had been dead라는 놈의 시제 형태를 틀리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의문문의 형태를 틀리게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게 문제가 출제된 바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알고 싶은데 첫 번째 뭘 알고 싶었냐면 어떤 종류의 여자들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누이들이, 그 사람의 누이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고 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인지를 물었습니다 라고 했죠. 해석을 직역을 내서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라는 얘기죠.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what 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is your father 이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니네 아버지 뭐냐 이런 얘기 됐잖아요. 그죠? 아버지 직업이 뭐니 이런 말 될 건데, 이 자리에 지금 뒤에 뭐가 하나 보이고 있냐면 like라는 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like라는 말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이 like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어가 뒤로 있어야겠죠. 그럼 이 like는 좋아하다라는 동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되려면 is라는 동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문장에 동사가 2개일 수 없으니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얘는 뒤에 명사를 달고 있는 놈으로 사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뒤에 명사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이 명사가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what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like하고 what은 붙었다라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what하고 like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얘는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얘를 합쳐서 how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how is your father 라고 하면 아버지는 좀 어떠신지 이런 말이 된 거죠. 자, 이게 여기 있는 like what 이라고 쓰면 보세요. 아버지는 무엇과 같다라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what과도 같다라는, like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니까 아버지는 what 같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아버지는 전혀 나쁜 의도로 받지 마세요. 저도 지금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what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what이 의문사에서 얘를 의문문을 만드느라 앞으로 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 what is your father like라고 써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니, 아버지는 어떠시니 라는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뭘로 배우느냐면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고 할 때 how is the weather, 그 다음에
today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today 뺄게요. 그러면 얘를 다르게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똑같이 what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what is the weathe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으면 되냐면 like가 붙으면 돼요. 이렇게 써서 시험도 많이 보고 많이 틀리고 그랬을 텐데 아직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what이 있고 동사가 있는데 뒤에 like가 또 있으면 이때 what하고 like는 합쳐서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how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what father was like가 아버지는 어떠신지 또는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뭐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는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앞에서 이제 시제를 해석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러면 how long이라는 말은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를 만약에 had been dead라고 쓰지 않고 어머니를 had died라고 써버리면 너무 이상하겠죠. die는 동작이잖아요. 그리고 be dead는 뭐가 된 거냐면 죽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오랫동안 서서히 죽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ie라는 동작 동사는 뭘로 쓸 수 없는, 그래서 완료로 사용할 수 없는 거겠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완료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뭘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돌아가신 상태로 쭉 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죽는 동작을 서서히 오랫동안에 걸쳐서 죽지는 않으니 얘는 위에 있는 놈의 형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이 부분을 틀리게 써놓고 올바르게 고친 것 썼나고 물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옛날 수능 문제가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 자리를 두 개를 물은 게, 하나는 의문사가 나와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만들어 놓은 직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쓴 보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had been dead를 had died라고 동작 동사로 쓰는 보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그걸 서로 이제 조합을 해서요 올바른 걸 찾는 문제를 물었죠.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수능에 무슨 것도 있었냐면 보기 5개 중에 잘못된 것 없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색한 것 없음. 그거 완전 사람 미치게 만드는 보기거든요, 그거. 근데 그러다가 그게 국어 시험에서 한번 사고가 났어요. 수능 초기에 국어 시험에서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봐도 되고 잘못 안 됐다고 봐도 되니 답이 2개가 되는 사고가 터지면서 그런 보기를 없애게 된 거죠. 여러분한테는 천만다행이겠죠. What is the weather like라고 하면 How is the weather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What like가 붙으면 그러면 This look describes 그 다음에 How it was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게 어떤지 뭐냐면 To be poor and homeless in Britain에서 가난하고 집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뭐 이런 말로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까요? 형용사 전미사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전미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붙어 있는 FUL 같은 경우는 원래 fool이라는 말이 뭘로 변한 거냐면 FUL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말들이 보이면 얘는 많은이라는 다른 영어 단어의 형용사로 바꿔드린다면 be abundant 같은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beauty라는 말은 이렇게 쓰면 그냥 명사로 아름다움, 미라는 말이지 아름다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정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발음 때문에 y를 i로 바꾸고요. ful 붙여주면 beauty가 풍부한이라는 말이 돼서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thought라는 단어가 뭐예요? 얘가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아주 많은 게 돼서 thoughtful이라고 하면 생각이 깊은, 그래서 또 사려 깊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원규 같은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반응도 없군요. 자, 그래서 FUL이라는 이런 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각종 단어와 관련된 얘기들도 쭉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나오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 형용사에서 좀 이 전미사들을 좀 익혀두면 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IB 같은 게 들어가면 앞에 나오는 이 동사의 성질 또는 상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create 같은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다 라는 뜻인데 creative라고 쓰면
이 단어는 형용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뭐가 되기도 하냐면 창조의라는 이런 단순 형용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되냐면 얘는 create를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많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creative는 창의적인, 창의성이 뛰어난이라는 이런 형용사로도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요, imagi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magine이라는 단어는 상상하다, 가정하다라는 뜻인데, 이 imagine이라는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 추상적인 형용사를 imaginary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는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상상의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imaginative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앞에 있는 imagine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걸 나타내겠죠. 그래서 얘는 그럼 뭐가 되죠? 얘가 창의적인, 창의력이 풍부한 거였으니까 얘는 상상력이 풍부한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뒤에다가 person이라는 명사를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imaginary person은요, 가상인물이군요. 상상의 인물이 되는 거고, imaginative라고 쓰게 되면 얘는 그러면 상상력이 풍부한이라는 사람이 될 거고요. 얘는 형용사가 하나 더 있어요. imaginable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도 아는 거잖아요. able이라는 말은 할 수 있는 이라는 얘기니까 이 형용사는 상상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볼게요. 우리 바로 앞 시간에 수동태 배웠었죠. 수동태 배울 때 앞에 있는 놈을 뭐라고 해석하는? 을을 또는 에게라고 해석하는 거 배웠습니다. 아니면 이거 부모에게 충고되어진다 이런 찐따 같은 해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권하는 거죠. 부모들에게 충고합니다. 아이들을 참여시키라고요. 어디에 참여시키냐면 활동에 참여를 시키는데 그 활동은 뭐뭐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수능의 중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요새 영어는 별로 중요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수능의 중요 과목은 그러면 포함한다라고 우리말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해도 되죠? 국어, 영어, 수학이다라고 해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아주 포함한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involve는 항상 포함하다, 관련하다라고만 해석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열되는 involve는 우리말에 뭐뭐다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있다라는 have 동사는 우리말로 뭐뭐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좋거든요. 나는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지고 있다? 좀 그래요. 어쨌든 나는 분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분필이 있다라고 하면 되죠. 영어로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쓰시면 한국말로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말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어색하지 않은 거지 나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뭐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떤 활동이냐면 교대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속적 sustained는 한국말이 꼬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부모에게 권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참여시키라고 활동에. 어떤 활동에 참여를 시키냐면 이라고 하셔도 좋고 관계대명사 해석 방법 두 가지 배웠잖아요. 1번 어떤 활동이라 해도 좋고 2번 그 활동은 뭐뭐입니다라고 해도 좋죠. 또는 그 활동에는 뭐가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첫 번째는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교대해 가면서 하는 것. 두 번째가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어디 동안 주의에 집중을 하냐면 sustain이라는 말은 지속시키다, 계속하다, 유지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일정 기간 주의를 집중하는 것. and 그리고 세 번째는 incentive를 주는데 뭐에 대해서 주냐면 좀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대답 또는 반응에 대해서 incentive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지금 보면 involve는 포함하다라는 말이니까 여기 뒤에 뭐가 필요하죠? 무엇을 이라는 말이 필요한데 무엇을 이라는 자리에 그래서 뭘 쓰고 있냐면 얘는 동명사를 하나, 둘, 그리고 and로 연결해서 ing, 셋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가 목적어고 다음가가 바로 특수동사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11가가 이 대꾸법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대꾸법은 조금 길거나 어려운 문장에서 해석을 할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수동태 해석할 때 되어지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을을 하다 또는 에게 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충고해 주죠. 참여시키라고요. 소유격은 해석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자식들을 참여시키라고 활동에 1번 어떤 좋고 2번 그 활동은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순서를 바꾸어 가며 하는 것, 즉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기간 동안 주의를 집중하는 것. 세 번째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생각이 깊은 대답 반응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turn이라는 말은 얘가 명사로 쓰면 순서, 차례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Who's next? 다음 누구니? 라고 물으면 It's my turn 이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순서는 교대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걸 turn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쓰면 안 되고 복수용어로 써야 됩니다. 저런 걸 문법 용어로 상호 복수라고 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복잡하고요. 안경은 영어로 뭐라고 쓰죠? glass에다가 es 붙여서 쓰죠. 왜냐하면 알이 두 개니까. 양말도 그래서 양말을 한쪽만 신고 다니는 놈 없잖아요. 그럼 변태 같은 놈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양말도 socks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양말 한쪽만 잃어버렸으면요? 그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때는 a sock이라고 써야죠. 이런 걸 상호 복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지도 그냥 팬트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팬츠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빤스가 돼갖고 속옷이 됐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팬티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합니다. 얘도 뭐라고 불러야겠어요? 속옷도 다리 한쪽만 넣어서 입는 애는 없잖아요. 있나? 그래서 속옷도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팬티즈라고 불러야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건 얘는 여자 속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남자들은 어디 뭐 팬티 이런 말 쓰면 좀 그런데 좀 그래요. 만약 미국 같은 데 가서 for change, change가 기분 전환 이런 걸 change라고 그래요. 그래서 for change라고 하면 좀 기분 전환하려고 I bought some panties, 내가 속옷 몇 장 샀지 이러면 상대방들이 여러분을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겠죠. 주의해야 될 단어입니다. 단어 중에 여기 안에 engage도 하나 익혀둡시다. engage는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붙여서 외웁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engage in은 참여하다인데요. engage to라고 쓰면 얘는 참여하다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약혼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engage는 전투에 참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engagement라고 명사로 쓰게 되면 그때는 참여라는 뜻도 있고 약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투, 교전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전에 수능에 어휘 문제로 engage의 다이어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요즘은 이제 수능이 뭐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몰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노우 같은 말은 앞에서 뭐뭐 이지만이라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가서 처리해버려도 된다고 그랬죠. 그 말을 발견하고 나서 뒤에다가 그러나를 넣어버려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늘 얘기하듯 우리말로 편하게 우리말에 가깝게 읽을 수 있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현명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느끼죠. 몇몇 사람들은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에서 여러분 저거 기억나세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사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대시 나오면 이때 대신 전부 다 무슨 뜻에 기반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다에 기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표정이 그랬었어? 이런 표현이네요. 네, 그랬습니다. 사물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된 나오면 얘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뭐뭐에 그 다음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딴 거 하지 마세요. 얘는 무조건 이게 100% 편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하고 가시면 돼요. 몇몇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더 형용사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 되죠. 오직 외로운 사람들만 논다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랑 노냐면 좀 전에 바로 한 문장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상상의 친구들과 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나오면 되잖아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정말 외로운 애들, 전데요, 저건. 정말 친구 없는 외로운 애들은 그런 애들만 상상의 친구들과 놀아요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가 그것을 대단히 명확하게 했다, 복잡하게 갈 것 없고 뭐라고 하면 되죠? 우리 연구에 따르면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종종 대단히 뛰어난, 그 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주어 자리니까 무시하고 바로 가버려도 되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이 바로 이런 창조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상한 해석이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이 과목 마치고 다음번에 할 과목이 단락독해라는 과목인데, 단락독해라는 과목에서 영어의 이런 특징들을 같이 잘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말은 이거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냥 생략해버릴 건데, 영어는 항상 문장을 완전한 형태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나왔던 뭘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뭘 바꾸고 있는 거예요? 상상의 친구잖아요. 저 말을 또 쓰면 반복되어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 지겨움을 피하기 위해서 단어를 바꿔 쓰는 습성에 대해서는 제가 직독직해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를 그런 아이들이 이런 상상의 친구들을 만들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잘하는 해석이 되는 거죠. 특히나 긴 지문에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겠죠. 그리고 이런 거 제발 발명하지 마시고 그냥 만드세요. 제발 발명하지 마시고. 중간에 설명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우 같은 말 뒤로 넘겨서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짧으면 한 방에 처리하고 가시고 길면 뒤에 가서 처리해도 된다고요. 자, 이런 거 일부 사람들의 생각은 이라고 that 하고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뭐죠? 사물 주어가 나오면 그리고 that이 나오면 뭐뭐에 의하면 하고 바꾸고 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부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외로운 아이들만이 가상의 친구들과 상상의 친구들과 논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연구에 따르면 종종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면 가장 잘한 해석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런 창조물들을 발명해버리면 이거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읽어가기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문 독해 볼 때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저하고 같이 계속 공부를 해보실 겁니다. 4번 해보시죠. 자꾸 이렇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게 인강수로 벌써 한 17강, 18강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좀 앞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들처럼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쉽게 읽어볼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장들은 사실 이 책에 있는 문장들은 쉬운 문장들이 아니어서 얘네들을 그렇게 읽을 수 있으면 지문은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자꾸 그렇게 해보려고 하셨으면. 자, 얘도 그러면 투자 클럽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가면 너무 편하죠. 근데 이게 습관이 이 투자 클럽의 연구가 보여줬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자꾸. 근데 자꾸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려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of 기억나시죠? 전치사 of는 거의 대부분이 대상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투자 클럽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이라고 가버리면 되겠죠. 자, 연구에 따르면 최악의 클럽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performing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perform이라는 단어는 또 표정이 저 새끼 perform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표정입니다. perform이 우리 여러분 뭐라고 외우죠? 수행하다, 이행하다라고 외우잖아요. 그 행이 뭐예요? 수행, 이행 이렇게 한자가 겹치면 그게 그 단어의 기본 의미라고 그랬죠. 행이 뭐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perform은 하는 건데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는 걸 얘기해요.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는 걸 얘기해서 가수가 퍼포먼을 한다고 그러면 공연하는 거예요. 가수가 퍼포먼을 한다고 그러면 운동선수가 퍼포먼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뭐 하는 게 될까? 경기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퍼포먼스라고 쓰게 되면 가수가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공연이 되고 명사가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알아요. 가수가 하면 공연이 되고 운동선수가 하면 경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늘 얘기하듯 영어라는 언어는 사람만 퍼포먼하지 않고 사물도 퍼포먼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도 퍼포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람, 사물, 추상적 개념에 꼭 누군가의 우위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자동차의 퍼포먼스는 이라고 하면 그 자동차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말로 옮기면 이 자동차의 성능은 정도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럽이 퍼포밍 한다는 건 투자 클럽이 투자하겠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클럽이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제일 잘하는 클럽은 그리고 참 그 말을 빼먹었군요. perform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냥 앞으로 하다라고 해석하세요. 동사를 해석할 때 제발 수행하고 이행하고 행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은 좀 자주 얘기했죠. 한국 사람들 평상시에 안 쓰는 말 쓰지 맙시다. 쓰는 순간 해석이 너무 이상해지니까. 자, 그래서 그 최악으로 하는 클럽 또는 최악의 클럽은요, 뭐 위에 만들어졌냐면 이거 보통 우리가 애정의라고 하는 형용사거든요. 타이라는 말은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정 관계 위에 세워졌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애정은 남녀의 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간의 정을 얘기하는 거여서 우리말로는 그냥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정도로 해석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and 그리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사교적이었던 거죠. 1차적으로 사교적이었고, 하지만 best performing club은 limited 제한을 딱 두는 겁니다. social connection에 사회적 관계에 제약을 두고 focused on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계속 느끼시겠지만 저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우리 다음 달에 단락독해로 책이 바뀌고 그 지문들도 왔다 갔다 안 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점점 읽어가는 것, 그리고 자꾸 한 번에 읽어드릴 수 있는 의미 단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social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이라는 뜻이에요. 뜻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그냥 사회의라고 하시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렇게 익히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society라고 쓰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은 모임이 society가 되니까 사회라는 단어도 되지만 얘는 뭐가 되기도 하냐면 얘가 클럽, 동아리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Dead Poets Society라는 영화 제목은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동아리 죽은 시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영화 보면 그 왜 밤마다 이렇게 영화 안 봤죠, 그죠? 영화도 안 봐, 공부도 안 해, 음악도 안 들어, 뭘 하나 몰라. 정말 명화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진짜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근데 맨날 밤마다 뒷산에 모여가서 이렇게 시를 읽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시를 읽는 클럽의 이름이 죽은 시인들이었어요. 그 영화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social skills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얘가 뭐가 되냐면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사교술, 사교력, 사교적 능력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ociable이라고 쓰면 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가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교적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단어는 항상 그래서 기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게, 활용 범위가 넓은 단어들은 그렇게 익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social disease라고 하면 사회적 질병이란 말도 되지만 성병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social이라는 의미를 모르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 social이라는 말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걸 이야기해서 social disease가 성병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단어 다 외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social skills나 그다음에 sociable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타 났네요. 오타 났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뭐가 오타냐면 여기 더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뜻이 바뀌어요. 자, 먼저 위에 거부터 먼저 할까요? Do you have time이라고 쓰면 그냥 시간 있니? 라는 얘기가 된 거고요. 이번에는 시간인데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뒤에는 뭐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by your watch 정도가 생략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The time은 딱 정해진 걸, 한정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시계에 의한 시간이 있니? 라는 말이 돼서 Do you have the time이라고 물으면 얘는 몇 시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Do you have time이라고 하면 얘는 시간 있니? 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주어가 신체와 접촉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목적어가 신체 부분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신체 부분을 그냥 곧바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의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바로 써버려서 그냥 I hit 쓰고요. 그 다음에 his head라고 이렇게 신체 부분을 바로 쓰는데 영어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영어는 이렇게 쓰지 않고 신체 부분과의 접촉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목적어 자리에는 누구만 와야 되냐면 사람만 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만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신체 부분을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 전치사 더 신체 부분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 다음에 이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하려면 I hit him 그 다음에 on the head라고 이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제 엉덩이를 차버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놈의 엉덩이를 걷어차 이렇게 얘기하면 kick his ass라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걷어차는 게 뒤에 신체 부분하고 접촉을 하는데 일단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되죠? 힘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그 내용에 맡겨 놓고요. 이 엉덩이는 발로 차면 발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걷어차는 건 kickin을 쓰는데 in the ass라고 쓰면 엉덩이를 걷어차버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실제로는 엉덩이를 걷어차라는 의미가 아니죠. S는 영어에서 S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욕이 되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이게 원래는 S가 엉덩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주로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sshole이라는 말이 미국 애들이 많이 하는 욕인데 얘는 원래 뜻은 여기 엉덩이고 여기가 구멍이니까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해 보세요. 원래는 이런 의미인데 실은 우리말에 야 열파라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의미예요. 욕으로 쓰이는데 여기 있는 이 말도 여러분 뭐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다 보면 간간히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폭들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우리말로 하면 저 새끼 죽여버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를 걷어차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표현을 하나 이제 기억을 해두시라고 저걸 하나 익혀두면 신체 부분과 관련된 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탭은 톡톡 치는 걸 탭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him on the shoulder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깨를 쳤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저건 이제 영어하고 우리말의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그리고 물었는데 여러분 ask 뒤에 나오는 if는 마냥 뭐라면이 아니죠. 그죠? 명사절이니까 얘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인지 아닌지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린 건 뭐라고 하면 혹시라고 하면 해석 되게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물었죠. 혹시 시간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동사 사람 전치사 더 신체 부분 쓰는 모양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참고해서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 6번 해볼까요? rest는 동사로 쓰면 쉬다, 뭐 휴식하다 이런 얘기인데 the rest라고 쓰면 쟤는 뭐가 되나요? the rest는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나머지라는 뜻이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나머지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볼 필요가 있죠. 보아야 하는데 뭘 볼 필요가 있냐면 대학을 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decide라는 말은 동사로 결정하다, 판단하다라는 얘기니까 뒤에 무엇을이라는 말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자리에 온 if는 만약 뭐라면이 아니죠. 만약 뭐라면이 되려면 부사절이 될 거니 아마 앞의 내용하고 커마로 끊어질 겁니다. 근데 설령 커마가 없더라도 decide라는 말 타동사니 뒤에 있는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뜻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대학 졸업장이 이게 우리말의 degree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학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학위과 대학교 졸업장이 is worth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됐는데, 자, 여기 가치라는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냐면 아니죠, 가치라는 명사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지 다음에 그 엄청난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라는 명사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각각의 학생과 가족이 그 다음에 must make 동사가 나와서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냐면 각각의 학생과 가족들이 must make 해야 하는 그 엄청난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됐어요. worth라는 말은요 be 뒤에 worth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형태가 조금 어렵습니다. 뒤에 명사가 탁 나타나서 얘가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또는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be worth 다음에 명사도 쓰지만 be worthy라는 이렇게 형용사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주로 뒤에는 뭐 to do 써서 이렇게 뭐뭐 할 똑같은 말입니다.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게 be worthy의 명사가 바로 나오는 모양이 밑에 있는 건 해석을 여러분이 틀릴 일이 잘 없는데요. 이 be worthy의 명사가 바로 나오면 얘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용법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늘 얘기하듯 얘네들은 비동사 붙여서 외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날랑 외우지 마시고 다 붙여서 외우셔야 나중에 한 번에 딱 보고 의미 단위를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예를 들어 you are 그 다음에 worth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the award 이렇게 쓰면 야, 너 그 상 탈만해 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You are worth my compliment 이렇게 쓰면 너는 내 칭찬을 받을 만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엄청난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투자 뒤에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나머지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을 더 비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필요가 있다에 걸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건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그 대학 학위가 정말로 그 엄청난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각각의 학생과 가족들이 해야만 하는 이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7번 가죠. 자, 최근에 점점 많은 수의 호주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have ed를 머릿속으로 꼭 우리말로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정도의 느낌이 들게 자꾸 해석을 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최근에 점점 많은 수의 호주인들이 결론을 내렸죠.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돈을 쫓는 거군요. pursuit이라는 말이 쫓다 추구하답니다. 동사로 pursue라고 쓰고요. 이렇게 쓰면 얘가 쫓다 추구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요놈의 명사형이 저기 적혀 있는 SEIT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는 건 has been 다음에 그래도 저하고 이제 꽤 공부하셨으니 has been 다음에 뭐 보이죠? 전치사 보이니 비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된 거죠. 그러면 돈을 쫓는 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야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이걸 해야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행복을 희생하고서야 존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건 행복을 희생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well-being, 행복과 well-being을 희생하는 거죠. And 그래서 have chosen 뭘 선택하게 됐냐면 working hours를 줄이기로, working hours와 income을 줄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네요. 여기 있는 and는 뭘 연결한 거냐면 happiness하고 well-being 두 개를 연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and는 뭘 연결한 거냐면 여기 있는 have chosen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ave concluded하고를 연결을 한 말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최근 들어 점점 많은 수의 호주인들이 결론 내리기를 이 돈을 쫓는 건 뭘 희생시키게 되냐면 행복과 웰빙을 희생시키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얘네들이 뭘 택하게 됐냐면 자기들의 일하는 시간과 소득을 줄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저렇게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다운시프팅이라고 그래요. 신조어죠. 다운시프팅의 shift라는 말이 뭐냐면 이동하고 변하는 거거든요. 바꾸는 것. 그래서 왜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면 글씨가 위키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shift가 바꾸다 변화하다라는 말이어서 shift라는 말이 뭐 잠깐만요. 글자가 틀린 것 같아요.
또 그냥 갔으면 저 새끼 철자도 모르는 새끼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운시프트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자동차의 기어 쉬프트를 내리는 것 때 그때 쉬프트거든요. 변속기. 그래서 다운시프트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저단 변속 이런 겁니다. 이게 호주 정부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냈죠. 호주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일주일에 그냥 한 3일 일하고 4일 쉬어버리거나 또는 한 열흘 정도 일하고 20일 쉬어버리거나 자꾸 이러는 애들이 그래서 삶을 괴롭게 살지 말고 일 좀 덜하고 좀 편안하게 살자라는 이제 이런 주의가 호주에 뭐 한 1, 20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면서 호주 정부가 이제 일하는 인력이 줄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저걸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러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조금의 착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호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일명 그 최저 시급이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게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에 쟤들은 좀 짧게 일해도 굶어 죽지 않는데 우리는 짧게 일하면 짧게 사는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호주가 시간당 최저 시급이 왜 우리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00원 이랬잖아요. 근데 그걸 강제로 막 뻥튀기를 지금 시켜놔서 그 다음에 거의 뭐 10,000원 가까이 이렇게 육박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최저임금이 아마 뒤에서 2등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이 낮은 원래 안 좋은 거 1등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호주가 제일 높아요. 얘네들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2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가 또 확실하냐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죠. 그 이상 주는 데를 거의 발견하기 쉽지 않잖아요. 얘네들은 진짜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몰 시간 이후에 일하면 50%의 추가 옵션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저녁 때 일해버리거나 주말에 일하면 시간당 24,000원이 아니라 36,000원이 되는 거니까 토요일 일을 이틀만 딱 일하면 그게 한 주에 72만 원이죠. 그러니까 좀 덜 움직이고 5일 동안 쉴 만한 애들인 거예요. 그렇게 주말만 4주 일하면 꽤 되는 돈이 생기니까 얘들은 다운시프팅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을 짧게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8번 해볼까요? 만약에 당신이 알려지면이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알려지는데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냐면 아주 쉽게 감정이 상하는 이런 사람으로 알려지면이라고 했어요. offend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따위를 상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offensive라고 쓰면 그러면 얘는 형용사 되겠죠. 그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될 거고 offense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그러면 감정 상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감정 상하게 하는 행위는 만약에 강도가 좀 심하면 뭐가 되기도 하겠어요? 범죄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를 나타내는 단어로 offense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서도 한번 똑같이 했던 설명인 거 아세요? 앞에 한번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학생들은 자기가 앞에서 공부한 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한 달 만에 생각보다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공부할 때 가르쳐 드리겠지만 지문 같은 데 필기해 둔 거 나중에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다시 적절하게 망각이 될 만한 시점에 다시 공부하셔야 제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나 구문 이런 거 복잡하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실컷 써서 필기해 놓고 잊어버리고 새로 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미련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잘 택해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수능으로만 이야기를 국한하면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성적과 상관없이 만약에 지금 현재 성적이 절대평가 기준 6등급, 7등급 된다면 다시 기초부터 다져야 되겠지만 표정문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 예를 들어 한 4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영어 책 3권 정도 750개의 지문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3권이면 여러분이 영어 성적을 1등급 받는데 필요한 어휘며 뭐며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신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성적이 좀 안 되는 학생은요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겠죠. 결국은 그래서 1등급에 도달하는 건 학습의 양이 결정하는 건데 현재 요즘 영어 시험이 옛날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공부하기가 뭐 불편한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더더구나 상대평가 아니어서 어쨌든 90점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못 받을 성적이 아니니까 조금만 현명하게 좀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대신에 영어는 수학하고 달라서요. 이게 성적을 만약에 이렇게 표를 한번 내보면 수학은 공부해도 계속 이렇게 갑니다. 진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뒤로 가서 쭉 오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요쯤에서 애들이 공부를 그만두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얘는 계속 갑니다.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 선이 좀 완만해지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는 어떠냐면요. 영어도 처음에 가지만 올라가는 시점이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조금씩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초반에 공부해서 빨리 이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는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영어는 하루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3문제, 4문제? 한 15분, 20분만 투자해서 문제만 풀어도 그렇게 해도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가도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쉽게요. 물론 그렇게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소위 1등급 정도 되는 성적을 빠르게 확보를 하는 게 영어는 우선 중요한데 보통 보면 공부를 좀 거꾸로 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수학은 소위 1회독이 끝나고 2회독, 3회독이 되면서 성적이 많이 오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앞에다가 먼저 성적을 만들어야 되는 과목은 그래서 영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어 학습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그 시간을 어디에다 쏟아야 되는 거냐면 회독을 더 할수록 성적이 더 올라가는 수학이나 과탐 같은 데다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본 애들이 성적을 많이 올릴 거니까요. 그게 정말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드시면 왜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영어 평균 차이는 별로 없는데 수학 평균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당신이 굉장히 감정 잘 상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당신은 모를 거예요. 무엇을 모르냐면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 또는 느끼는 것은 모를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진실을 왜곡할 테니까. 진실을 속여서 그래서 벗어나려고 할 테니까요. 누구로부터? 당신의 부정적 반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테니까. 다음 9번 갈까요? if possible이라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얘기겠죠. 만약 가능하다면 save 남겨두세요. 뭘 남겨두냐면 남은 식물을 남겨두는 겁니다. 근데 남은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면 먹어버린 거네요. 자, 먹었던 그 식물 남은 걸 좀 남겨두세요. 그리고 의사가 less 무슨 뜻이었죠? 하게 하다죠. 의사가 보게 하세요. 이 대석 안 해도 되죠. 자, 뭘 보게 하냐면 확인의 목적으로요. 그 남은 식물을 무슨 식물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의사가 보게 하세요. 왜냐하면 특정한 치료법이 있거든요. 뭐에 대해서? 다른 식물 독들에 대해서 특정한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즉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고 다음 문장 볼까요? 만약 가능하면 남겨두세요. 그 남은 식물을요. 먹어버린 식물에 남은 걸 남겨둬서 의사 선생님이 보게 하세요. 그 확인의 목적으로. 왜냐하면 특정한 치료법이 다양한 식물의 독들에 따라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포즈는 멈춤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어 같은데 이렇게 생긴 버튼 누르면 멈추잖아요. 이 버튼 이름이 포즈예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잠깐 쉬는 거죠.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왜 포즈 버튼 누르면 다시 플레이 버튼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잠깐 쉬는 걸 포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마실 때 나의 포즈는 뭐 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죠. 생각할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뭐에 관해서 생각할 시간이냐면 내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줄 뿐 아니라 나동이 있었고 그 다음 뭐가 나온 거냐면 but이 나오는 거니까 또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또한 나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죠. 뭐에 관해서? 내가 다음번에 말할 것에 관해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although 같은 말도 저렇게 문장이 조금 길면 받아서 하지만 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그냥 쭉 읽어버리고 여기서 뭘로 바꾸면 되죠? 코마 뒤에서 하지만 그러나로 바꿔버립니다. 자, 우리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replacement copier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처럼? 당신이 부탁했던 것처럼 당신이 부탁했던 대로 replacement copier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주 기분 좋게 take 가져갈게요. 그 손상 입은 damage를 입은 원을 여기 copier겠죠. damage를 입은 copier를 뭘로 가져가냐면 trade in on으로 가져가고요. another larger capacity copier니까 다른 대용량 복사기에 trade in on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먼저 여기 replacement copier는 대체 복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얘기가 된 거고, 여기 있는 trade in on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보상 판매입니다. 얘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죠. 당신에게 대체 복사기를 부탁하신 것처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기분 좋게 그 데미지 입은 놈을 가져가겠습니다. 무엇으로? 더 다른 대용량 복사기에 대한 보상 판매로는 회수해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손하게 쓰고 있지만 못 해주겠다 이 자식아 이런 얘기죠. 이 prepare이라는 말은요 뒤에 명사가 직접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prepare 다음에 뭐가 붙는 경우가 있냐면 for 쓰고 명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수차 얘기 드리는 것처럼 제발 처음 외울 때 똑바로 외우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다시 외울 일이 없었잖아요. 위에 있는 prepare 명사는 뭔가 실제로 할 일을 준비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뭔가에 대해서 대비하는 걸 prepare for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진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건데 그럼 제가 이제 문제 만들고 시험지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I prepare the exam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안 하겠지만 공부를 한번 해보겠죠. 그러면 you should prepare, 너희들은 prepare for the exam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가 시험 문제 내고 시험지 만들고 하는 건 그냥 prepare 쓰는 거고 여러분이 그 시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공부하고 대비하는 건 prepare for이라고 쓰는 게 올바릅니다. 저렇게 전치사 하나가 들어와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제가 단어를 외울 때 하나만 외우지 말고 뒤를 같이 붙여서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 하죠. trivial이라는 형용사는 사소한 하찮은이라는 뜻이에요. 별것 아닌 이런 뜻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IZE 붙였으니까 사소하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술을 우습게 여겨서 없애버리면 대명사 해석하지 마세요. 영어에서 대명사 소유격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이상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우습게 여겨서 없애버리면 어디에서 없애버리냐면 핵심이죠. 주류 교육의 핵심에서 없애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not only 나왔으니까 but을 예상하면서 가야 돼요. 자, 우리는 그러면 deny 부정하는 건데 무엇을 부정하는 거냐면 우리 학생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뭐가 와 있냐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부정하는 거냐면 full access를 완전한 접근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어디로의 접근이냐면 한 가지 인류의 가장 깊이 있는 경험에 대한 접근을 부정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나왔으니까 뿐만 아니라 라고 가면 되는군요. 게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게다가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셀 수 없는 거니까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어떤 기회냐면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과목들에 대한 이해를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과목들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또한 놓치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deny라는 동사가 무엇을 이라고 했더니 무엇을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버렸냐면 에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give가 사형식 동사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deny가 사형식 동사로 쓰이는 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럴 때 눈도장을 딱 찍어두고 아, deny는 뒤에 뭐뭐에게 무엇을이라고 쓰는구나. 그래서 제발 deny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deny students full access라고 외우시면 훨씬 더 현명하게 단어를 외우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더 걸립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 않는데 오히려 암기의 지속성은요 훨씬 더 가죠. 아무 맹탕 정보 없는 거 하나보다 deny students access라고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지죠, 당연히. 그리고 훨씬 더 잘 외워지고 이 사람의 저 단어의 활용에 관한 능력 또한 너무도 당연히 훨씬 더 뛰어난 거겠죠. 코어하고 하트가 같은 말이라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둘 다 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었죠. 앞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었죠. 다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저 grasp라는 단어는요, G-R-A-S-P라고 쓰면 이게 우리말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손으로 쥐는 걸 grasp라고 그래요. 이 영어 발음이 비슷한 것들은 말이 또 이렇게 막 너무 오늘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지지? 그라나 그리라든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얘들이 다 쥐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영어 단어는 지금처럼 몇십만 개였겠습니까? 아니겠죠. 개수가 아주 작았다가 이 작은 개수에서 단어가 비슷한 것들이 조금씩 더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발음들을 갖고 D가 조금씩 변하거나 모음이 조금씩 변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10이면 9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잠존 영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냥 설명하면 또 저 새끼가 얘기를 막 지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grab이라는 단어도 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grip이라는 단어도 쥐는 거죠. 손잡이 이런 걸 grip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grasp라는 단어도 쥐는 건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 이게 쥐는 힘을 뭐라고 그러죠? 쥐는 힘을 한자어로 악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악자가 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우리도 뭔가 내용을 이해하면 쪼개어서 잡았다라고 해서 파악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악에다가 이해하다라는 뜻을 넣는데 얘네들도 쥐다라는 이 단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얘들도 여기에 붙여요. 그래서 쥐임이라는 뜻도 있지만 움켜쥐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라는 뜻도 grasp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그럴 때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해서 가보는데 우리 나돈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제발 이런 거 무식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해하는 게 외우기 전에 이해가 일단 먼저 1단계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요. 잘 보세요. A만이 아니다 라고 그랬죠. 이게 외우면 이상한 거예요. 원래 A뿐이 아니고 그러나 라는 말이 아니라 but은 원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앞과 뒤의 내용이 다르면 무조건 놓을 수 있는 접속사예요. A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but B라고만 써도 되는군요. A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어 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말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but을 쓰는 거라고요. 근데 B도 있어 라는 말을 쓰니까 also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also 대신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to를 써도 똑같은 말이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not only but also B라는 구문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단어를 배열했더니 이런 의미가 되었던 거고 not only A but also B가 자주 쓰인다는 것 뿐이죠. as well 이라는 말이 to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써도 똑같네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as well이 있는 거예요. 얘 없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all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 중에 just라는 말이 있네요. 이렇게 넣어도 그러면 같은 말이겠네. 너무도 당연히 같은 말이죠. 얘를 보면서 not only, not just 이런 말을 봤을 때
뒤에 but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예측만 하고 있으면 그 자리까지를 놓치지 않고 읽어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미술을 하찮게 여겨서 없애버리면, 주류 교육의 중심에서 없애버리면 우리는 deny 사형식으로 씁니다. 학생들에게 인간의 가장 깊이 있는 경험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profound, 심오한 맞아요. 심오한 맞는데 깊이 있는 이라는 말이 심오한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운 한자로 해석 안 하는 게 좋거든요. 13번 갑시다. remind라는 단어는 우리가 외울 때 뭐라고 외우죠? 다시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라고 하잖아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건데, 얘는 뒤에 사람이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오냐면 전치사 쓸 때는 of 쓰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쓸 때는 that을 씁니다. 그러면 얘도 처음에 remind라고 외웠던 사람 결국 나중에 of 다시 외우고 that 다시 외워야 되잖아요. 처음 외울 때 이렇게 똑바로 외우세요. 안 믿기시겠지만 이것도 앞에서 이미 한번 정리했던 겁니다. remind는 이렇게 쓰인다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고 계신 분은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공부를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할 때 좀 똑바로 하시든지. 제가 이 책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이 몇백 개의 문장을 하면서 내가 한 문장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설명할 건데, 영어의 모든 구문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것만 여러 번 잘 챙겨서 보셔도 모르는 건 없을 거라고요. 이론적인 건 다 제공해 주는데 얼마나 기억을 해내느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지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가 지나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는 건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죠?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는 것 의미 없다기보다 똑같은 문장을 필기하는 대로 읽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깨끗한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여기 배웠던 내용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점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암기 방법입니다. 나는 기억나게 했죠. 무엇을 하는 자리에 무엇을 해당되는 내용이 안 왔으니까 remind라는 말은 뒤에 에게 무엇을 이라는 형태로 오는 동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remind somebody of나 remind somebody that이라고 외워뒀으면 자동으로 저렇게 가겠죠. 내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운이 좋아서 뭐 할 만큼 운이 좋다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나는 어떤 종류의 직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나는 틀림없이 익숙해지겠죠. 어디에 익숙해지냐면 이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익숙해질 겁니다. 얘네들 누구예요? 앞에 있는 여자아이들이죠. 커마 찍었으니 멀리 못 가잖아요. 얘네들 대단히 가난하기는 해도, 비록 이 아이들 가난하기는 해도 그래도 이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쩌면 아주 훌륭하고 똑똑할 거예요. 뭐만큼이나? 아이들만큼이나. 이번에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영국의 명문가 출신 아이들이 되는 거죠. 됐죠? 이 as good as children, as intelligent as children 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and가 가운데 껴 있는 건데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이 as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읽기가 더 쉬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remind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부터 설명. 이거 사실은 앞에서 했습니다. get이 뭐라고 그랬죠? get이 변화잖아요. 변화. 뭐 앞에 오면? 형용사 앞에 오면. get이 전치사나 부사 앞에 오면 뭐였죠? 이동. 명사 앞에 오면 얻다, 구하다라는 소유. 그 다음에 get이 형용사 앞에 오면 변하다였잖아요. 우리 육가에서 커필러즈에서 불과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죽도록 떠들어놨는데. 그래서 get dark면 어둡다가 아니고 뭐 되죠? 어두워지다. get ready는 준비되어 있다가 아니고 준비하다. 그게 비동사고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be used to, get used to라고 할 때 저 used to는 우리가 조동사에서 배웠던 used to하고 다른 used to예요. 여기 있는 used to는 used라고 읽고요. 얘는 뭐냐면 형용사로 익숙한이에요. 그래서 be 뒤에 형용사 used 쓰고 그 다음에 to 뒤에 뭐 올까? 명사 와야겠죠. 왜냐하면 이 to는 부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외울 때 여기까지 외우라고 그랬어요.
be used ing라고 외우셔도 돼요. ing가 꼭 ing가 온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동사를 써야 할 경우 이 자리에 뭘 쓴다? ing를 쓴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냥 명사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맨날 영어 시간에 이렇게 배우니까 학생들이 명사는 오면 안 되고 ing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be used ing면 그러면 여기에 어떻다는 얘기죠? 익숙하다라는 얘기인데 얘를 get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익숙하다가 아니라 익숙해지다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죠. 나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아마 틀림없이 이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익숙해질 거고, 그리고 이 여자아이들 비록 가난하기는 해도 어쩌면 훌륭하고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일 거예요. 얘들만큼이나. 이번에 어떤 아이들이냐면 영국의 명문가 출신 아이들만큼이나 라는 얘기죠. 저게 수능 지문에서 나올 때 이제 어떤 학교에 탁 갔는데 이 학생들의 수준의 교사가 이제 완전히 뻗어버리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의 지문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14번 해보시죠. tell이라는 동사는 사형식으로 아주 흔히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하면 이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자리가 여기에 온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배웠던 게 나오는군요. what하고 뭐가 붙어 있어요? like가 붙어 있죠. 여기에 want라는 동사가 있었으니 이 like는 동사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합쳐서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how라고 해석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한다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기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죠. 근데 요 놈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요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를 write down to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the last detail, 마지막 세세한 부분까지 다 빼놓지 않고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다 말하면, 그러면 he has not given you, 그 사람은 너에게 주는 게 아닌 거죠. 안 주는 거죠.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 겁니다. 뭐에 대한? 당신의 상상력에 대한 그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는 겁니다. room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앞으로 해석하시다 보면 방이라는 뜻은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지, 공간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잘 째려보시고 여러분이 힘으로 한번 해내 보십시오. 그러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기본 뜻이야 일러드렸으니. 그럴 때 복습할 때 뭐가 안 좋은 거냐면 해석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복습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같은 문장을 놓고 다시 반복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별로 좋은 훈련이 아니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그 워싱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그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것을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다른 지문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해석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문을 읽을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영어 성적을 결정할 건데,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자꾸 공급받아야 되는 거고요. 강사가 하루 종일 앉아갖고 영어 지문을 해석해주고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선생님이 해석해주면 눈으로 따라가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눈 운동. 여러분이 뇌는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석해주면 눈으로 지문만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또 뭐라 그래요? 해석 다 해놓고 그러니 1번이 답이지. 그리고 1번 답 표시하면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어 공부와 관해서는 방법이 너무 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같이 막 받아서 필기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수학 공부한 거예요? 100문제 1000문제를 풀어봐요. 수학 실력이 느나. 근데 영어는 맨날 해석해주면 눈으로 계속 따라가면서 눈 운동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1년을 더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야, 생각 같아서는 항상 공부는 그래요. 내가 모르는 걸 없애고 약점을 없애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전국의 재수행학원들은 요새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영어가 상대평가이던 시절에는 매일 아침에 영어 듣기를 했었어요. 국어 듣기가 있던 시절에는 매일 영어를 4일, 국어 듣기를 이틀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국어 듣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매일 영어 듣기를 1회분씩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20분이잖아요, 테이프이. 20분 동안 들려주고 채점하고 20분에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내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내가 얘기를 들어볼 때 들어보세요. 맨날 듣기는 뭐 마드텅 이런 거 사서 양치기 한다며요. 양치기는 목장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만약에 풀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4회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수행학원이 보통 40주 정도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160회의 듣기를 푸네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재수행학원에 있는 오전에 듣기 테이블 들었던 애들은 듣기 하나도 안 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계속 틀리죠? 왜 계속 틀릴까요? 왜 틀렸는지 원인을 안 찾았기 때문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못 알아듣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듣기 문제를 틀리는 건 하나는 정말 못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의 소리를 이해를 못해서 못 듣는 흔한 경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해력이 안 되니까 독해는 가다가 멈출 수 있지만 듣기는 멈출 수 없으니 자기가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속도보다 성우가 자꾸 더 빨라지거든요. 이게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하면 바로 내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의 내용을 놓치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걔는 실제로는 듣는데 문제보다 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독해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웬 착각입니까? 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리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눈으로 이게 여기 자리 있습니까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 근데 얘가 소리로 들었을 때 Is this taken? 이라고 하면 그 말이었어?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Is this taken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을 못 썼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한 번 더 들려주거든요. 또 Is this taken이거든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얘가 무슨 공부를 한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어서 틀렸습니다. 또 틀린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풀면 그게 공부한 건가요? 뭘 듣기를 테이프만 듣고 있으면 실력이 늘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로 누구끼리 주고받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강사가 저런 얘기를 하면 걔는 진짜 자격이 없는 애예요. 이걸 학생들끼리 공부법 얘기하는 카페에서 이 짓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수험생 말을 왜 믿죠?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한테 올바른 중학생의 공부 방법에 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웬 개착각입니까? 여러분 강사라는 사람은 학교의 교사라는 사람들은요 교육학을 4년 동안씩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4년 동안 배운 교사 1년차 초보가 많이 알겠습니까? 아니면 대학교 2, 3학년짜리 일명 요즘 멘토라고 부르는 개들이 많이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개착각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많이 그러죠. 심지어는 우리 학교 1등이 하는 얘기 놀고 있습니다. 그 학교 1등이 많이 알겠어요? 아니면 교생 실습 와 있는 대학교 4학년이 많이 알겠어요? 비교를 할 걸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강사의 말은 선생의 말은 안 믿고 쓸데없이 옆에 성적 잘 나오는 걔 말을 믿죠? 공감이 되시나요? 제발 교사의 말을 믿으세요. 또 이상하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불신 갖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학교 교사 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스워 보입니까? 4대 가는 것 자체가 어렵죠. 임용고시 보면 경쟁률이 몇 대 몇 나와요? 40대 1, 50대 1이 기본입니다. 영어 수학 교사들. 야, 전국의 4대생들 중에 50명 중에 1명 붙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스워 보여요? 쟤 못해. 지보다 훨씬 잘해요. 그게 대학생 가외하고 있는 애들하고 비슷이 날 것 같습니까? 왜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까? 모르는 내용을 없애지 않으면 실력은 절대로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어 지문 해석해 주는 걸 듣고 밑줄 그어가고 필기하고 이거 공부한 거 아니라니까요. 듣기 왜 안 느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is this taken이 예를 들어서요. 양놈들이 갑자기 학습법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쯤 와서는 이 얘기 길게 해도 됩니다. 인강 1, 2강 때 이런 얘기하면 저 새끼 수업 안 하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정도 오면 20강 중에 17강 정도 오면 90% 이상 탈락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저를 믿어줄 사람들이라 얘기해야 됩니다. 영어는 같은 소리 두 번 나는 거 한 번만 발음해요. 그래서 this seat이 아니고 this seat입니다. seat taken이 아니고 seat taken이에요. 그래서 the seat taken이에요. 그 다음에 the가 붙을 때는 얘를 지읒 발음하고 발음을 합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양놈도 is this 이거 발음 어렵거든요. 그래서 is가 됩니다. 그러면 is this taken 이렇게 읽겠죠. 자, 이제는 이 글자가 없어도 is this taken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었죠. 이게 공부한 거죠. 되셨나요? 야, 그런데 is this taken이라는 말을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또 나옵니까? 이제 알았는데 어디 다른 영어 테이블 듣다가 어디서 is this taken이 한번 나올 때 딱 한번 하고 나면 그건 이제 그냥 여러분 거인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해석해 줬으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하면 해석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게 아니고요. 제 실력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른 문장에서 what 나오고 like가 나오는 게 여러분 해석이 됐을 때 그게 진짜 여러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설명해 주는데 얘만 갖다 놓고 할 수 없으니 문장을 갖다 놓고 하면서 최대한 설명의 거리들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개념을 던지는 거잖아요. 이게 끝나고 그래서 단락 독해를 할 때는 단락이라는 놈의 특성과 여러분이 지문을 볼 때 무엇을 볼 건지를 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는 그거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서 해석 능력을 높이는 건 그건 여러분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까 듣기랑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세요? 결국 공부하는 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을 여러분의 힘으로 얼마나 많이 읽어내느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죠. 15번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문장 하나를 남기고 10변을 토했습니다. share이라는 형용사가 얘가 우리말로 옮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얘가 우리말로 하면 순전한 뭐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형용사니까 이렇게 써주는데 사실은 순전히 정도로 우리말로는 부사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요 숫자만으로도 라는 얘기입니다. 순전히 이 숫자만으로도 뭐의 숫자냐면 over the counter는 그냥 줄여서 미국 사람들은 OTC라고 주로 하거든요. 얘가 일반 의약품입니다. 비처방전. 그러니까 약국에 갔더니 드럭스토어에 갔더니 약사 선생님이 뒤에 있는 포머스까지 들어가지 않고 타이레놀 주세요 이러면 카운트 너머로 그냥 넘겨주잖아요. 그게 over the counter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 의약품입니다. 순전히 일반 의약품이나 prescription sleep aids라고 하면 얘는 처방약이죠. 우리가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OTC나 prescription sleep aid면 수면 보조제겠네요. 이 수면 보조제의 숫자만으로도 너에게 이런 생각을 줄 수 있군요. 자, 숫자만으로도 네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 중에 중요한 거, 영어는 건방지게 추상적 개념이 함부로 사람에게 뭘 주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쓰지 않죠. 한국어는 사람이 이 숫자를 보고 생각을 떠올리는 거죠. 어쨌든 이 숫자가 너에게 아예 생각을 줄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주냐면 뭐에 대한 생각을 주냐면 뭐뭐의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 이 불면증이 오늘날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줄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됐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목적어 편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